다리의 굵기를 늘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늘리는 덤벨, 바벨 같은 것을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스쿼트를 통해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무거운 체중이 쏠리게끔 해주시는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70대 노인 5명 중에 1명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떤 질병이며 증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요? 네. 의심증후군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 잘 하던 가벼운 짐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별것도 아닌데 소리를 아구아구 들어야 되는, 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지하 주차장에 대고 한층 올라가는데 힘듭니다. 올라가는데 계단을 헛디뎌서 발이 걸리는 거죠. 즉 대퇴근이 다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고 걸린다든지.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데 이거 딛는 게 두려워요. 잘못 디딜 것 같고. 왜냐하면 근력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어서 그것을 이미 느낀다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스스로도 좀 체킹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는 악력을 잽니다. 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남성들 팔씨름할 때 힘 주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힘 좀 준다는 평균이 50kg입니다. 여성은 대략 3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수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근감소증으로 이제 인식될 수준이 되면 30kg 미만이 됩니다. 여성은 그 한계치가 20kg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쟀을 때 아무리 힘을 줘도 최저 기준 30kg를 못 채운 28kg부터 근감소증. 그리고 여성은 2kg 못 채운 18kg부터 근감소증.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허벅지의 둘레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허벅지는 내 몸에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해 놓는 큰 근육이기도 할 뿐더러 둔근과 허벅지 근육은 같이 발달해야 되기도 하고, 허벅지는 단순히 근육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대퇴사두근, 뭐 우리 흔히 아는 홍두깨살 뭐 이런 거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전체 근육이 같이 준다는 것은 활동량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악력을 재는 이유도 뭐냐면 운동을 하고 뭐 짐을 옮기고 할 때 팔다리를 움직일 때 손 없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팔로 뭔가 짚고 움직이기 때문에 악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나머지 근육도 괜찮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체킹을 해보시면 충분히 근감소증 위험군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거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걱정해야 될까요? 횡단보도가 보통 아무리 짧아도 1차선짜리 편도 아니면 보통 2차선만 돼도 20초 정도를 줍니다. 근데 그 20초 안에 시작하고 섰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걸 못 건너갈 것 같은. 항상 횡단보도 걸을 때 걱정돼. 라면 보행의 속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고 근감소증이 의심될 수준의 보행 속도가 되는 것이죠. 다리 근육이 특히나 금방 빠지는 것 같은데 꾸준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좀 나을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체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체 비만형 체질이 있고 하체 비만형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체 비만형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혈관 질환이 관상동맥 질환이 올 확률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자전거 운동이라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심폐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태우면서 피하 지방을 줄인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는 무척 좋습니다만 이제 다리의 굵기를 늘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늘리는 덤벨, 바벨 같은 것을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스쿼트를 통해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무거운 체중이 쏠리게끔 해주시는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감소성 비만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할까요? 비만은 가벼운 운동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근육 자체도 부족하시거든요. 그렇다 우리 어머님들 비만이 돼 있을 때 허벅지가 이렇게 두께가 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그 하중 때문에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십니다. 김장 하실 때 쭈그려 앉으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허리, 무릎 다 안 좋으신데 아프지, 거기다가 근육 힘도 없지. 그런데 비만이 있으면 운동량은 훨씬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근육이 붙지 않더라도 우선은 다이어트에 치중을 하는 취미 생활 정도의 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치중을 했다가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나면 그때부터 운동량을 차츰 올려서 근감소 치료를 살짝 뒤에 배치해주는 그런 이제 운동 스케줄과 식단표를 짜드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어머님들이 젊은 친구들 뭐
두 달이면 살 빼던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 3년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고 진짜 식단과 운동을 하시고 운동도 어느 정도 좀 되는 조금 빠져요 하면은 그대로 하지 마시고 담당 한의원에 가셔서 운동을 좀 바꿔달라고 하시고 앞으로 이제 근육 좀 늘려보실게요 하면 또 달라집니다. 또 스트레칭도 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있는 부분은 치료도 같이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도전을 아예 안 하시는 아유.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장기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